한국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팀 싸움 소식이 화제가 되자 정몽규 회장은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소지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발전하려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론과 언론이 비판을 중단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수 선발권은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대표팀 신임 감독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기 위해 직접 런던에 간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정혜성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식을 듣고 우승을 한 것처럼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고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는데 24시간 만에 사과문이 사라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비난과 보이콧 물결이 거세지자 이강인은 직접 런던으로 가서 주장 손흥민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1일 손흥민과 이강인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여론의 이강인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국내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싸움 논란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적극적인 행보에 힘입어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싸움은 지난 14일 매체 더선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식사 시간은 선수들이 전술을 논의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강조한 손흥민은 후배 선수들에게 식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손흥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례한 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고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손가락 탈구까지 당했습니다. 더선이 사건을 보도한 직후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 간 내부 갈등을 자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는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루머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이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광고 이미지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로 떠오르며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로 꼽혔으나 손흥민을 향한 그의 행동은 대중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행동에 나선 그는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서 손흥민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대표팀 선배와 동료들에게 연락해 사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좋은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모든 선수가 대표팀 선배로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갈등 해소를 위한 숨지김을 보이자 영국 언론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기 전 정몽규 회장의 행동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에 따르면 손흥민은 당초 토트넘에서 체력 훈련을 마친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강인과의 만남을 연기할 계획이었는데 손흥민이 이강인을 만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손흥민의 훈련 일정을 줄여달라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요청을 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런던 만남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했고 정몽규 회장을 향한 비난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한편 영국 언론은 최근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에 참여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싸움 영상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경기 영상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으면 다음 달 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3월에 열리는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태국과의 두 경기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대표팀에 소집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 2026년 아시아 월드컵 2차 예선 3, 4차전을 치릅니다. 태국과의 두 경기는 3월 21일 홈, 3월 26일 원정에서 열립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싸움 논란이 커지면서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둘이 모두 화해하는 태도를 보이자 대표팀 소집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월드컵 2차 예선 C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첫 홈경기에서는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이겼고 원정 경기에서는 중국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예선 C조에서 무실점으로 2승을 거두며 1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태국과의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한국은 3차 예선 진출을 거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예선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팀이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태국은 최근 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2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방심할 수 없죠. 특히 올해 아시안컵에서 태국팀의 성적은 꽤 좋았습니다. 태국은 2023년 아시안컵 조별리그 F조에 속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키르기스스탄과 경쟁했습니다.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았지만 태국은 1승2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조 2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키르기스스탄을 2대0으로 이겼으며 16강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오만과의 2차전에서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도 태국은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16강 진출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태국은 16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1대2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팀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팬들은 앞으로 태국과의 두 경기에 주장 손흥민이 소집돼 팀을 잘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종원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의 2에서 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며 광고 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아예 금액을 적어 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에는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택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과 넥슨, KT 등 광고 모델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과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주들은 이강인이 등장한 포스터와 영상을 차례로 철거했습니다. 특히 아라치 치킨은 이강인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